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평가원이 콘서트 7080 플러스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콘서트 7080 플러스의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콘서트 7080 플러스는 올해 7월 다시 부활한 프로그램이죠. 원래 프로그램은 배철수 씨가 진행했던 콘서트 7080입니다. 2004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무려 14년간 반영됐던 장수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진행자가 하차하면서 프로그램도 종영이 됐습니다. 당시 저희 세대와 참고로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그리고 저희 형님과 누님 세대 60대가 되겠죠. 많이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프로그램이 부활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전작이 7, 80년대에 집중을 했다면 시대적으로 90년대와 2000년대까지 포함을 시켰고 또 장르적으로도 포크와 록, 발라드뿐만이 아니라 트로트와 국악까지도 다루는 폭넓은 기획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방송총국이 돌아가면서 함께 제작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콘서트 7080 플러스는 지역 순회 공개 방송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프로그램 정보로의 제작진을 보면 12개 지역국 소속의 연출, PD, 작가 27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회차별로 지역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별 제작비는 어떻게 조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콘서트 7080 플러스를 제작한 허주영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희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현재 방송 중인 콘서트 7080 플러스는 전국의 KBS 시청자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12개 KBS 지역방송국에서 각 2편씩 공개방송 음악쇼를 제작해서 매주 토요일 밤에 50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과 MC는 본사에서 정했고 첫 회 제작을 담당한 전주방송총국이 세트와 타이틀 로고, 자막 디자인 등 프로그램 형식상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틀을 담당했습니다. 내용 구성 및 섭외, 공연 제작은 대부분 해당 지역방송국이 주도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지역방송국의 제작 여건에 따라 방송 제작 순서와 형식이 정해졌고 회별 제작비는 본사의 지원 예산과 더불어 지역방송국 자체에서 협찬 등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첫 회를 보고 한 30V 정도의 전기에 감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첫 회를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첫 무대가 김성호 씨의 회상이었다는 사실에 여기 뭐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즐겨 찾았던 음악 콘텐츠 중에 하나가 KBS 전주가 제작했던 백 투 더 뮤직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년간 제작이 됐는데요. 명곡을 부른 가수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새롭게 노래를 녹화도 하는 일종의 노래가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노래가 바로 김성호 씨의 회상이었거든요. 이때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현재 거의 9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맥락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콘서트 7080 플러스 1회가 시작될 때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에게 질문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11월을 기준으로 지역국 1차 순회가 완료됐습니다. 지역국 순회 방식이라 그런지 회차별로 기획과 구성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축제와 연결해서 제작한 경우도 있고 방영 일자에 맞춰서 특집을 기획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콘서트 7080 때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회차가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공을 들여서 기획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특히 춘천에서 제작한 시대 공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회차 순회 때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역국 순회 방식은 동일한 제작진이 전체의 흐름을 보며 매주 주제와 출연자를 알맞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회차별 편차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시청자에게 추억의 가요 공개 방송과 제작 현장 관람의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2회차 순회 프로그램이 편성된다면 지역 간 협업을 더 강화하고 전국과 각 지역의 시청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콘서트 7080 플러스는 그 지역국의 역량 또는 사정에 따라서 너무 다른 형태와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난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투적으로 보이는 기획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 축제와 연계해서 제작비 지원을 받는 그래서 화려한 무대를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단계부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처럼 보이는 회차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작 중에 11월 중하순에 방영되었던 시대 공명 1, 2부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KBS 춘천이 제작했는데 무대도 따뜻한 분위기의 LP 가게로 디자인이 됐고 한자와 함께 표기한 시대의 공명이라는 부제도 세련되게 다가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인트로 영상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해철의 재즈 카페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여성이 음반실에서 LP 한 장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올해가 신해철도 10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가슴에 와닿은 것 같고요. 또 첫 순서로 2004년생인 가수 정수민이 유재하의 노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을 부른 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LP로 유재하의 노래를 잠시 듣다가 무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거의 명곡을 젊은 뮤지션이 재해석해서 중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매우 잘 살린 게 아닌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추억과 향수입니다. 노래는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내는 주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대의 히트곡이나 명곡이 개인의 추억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단이나 공통의 기억을 이끌어내는 그런 촉매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현재 콘서트 7080 플러스는 개인의 추억에만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노래가 히트했던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을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대 공명을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채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추억이 젊은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공감되는 기획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전국의 지역 방송국을 도는 바퀴 수가 늘어날수록 프로그램 또한 진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본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콘서트 7080 플러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